안녕하세요. 동의보험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과에서 수술을 하면 치아보험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최근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치과 진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전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규정에 제약이 없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상을 잘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이런 거 받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친 보험금을 바로 이 영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임플란트를 했길래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인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치아보험 없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보험금들을. 그건 바로 예전 보험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 보험, 오래된 보험은 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거나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전 건 별로고 요즘 게 더 좋아, 돈도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예전 거는 없애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전 보험으로 돌아가서 예전 보험을 보면 특약들 중에 수술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술 특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과를 가서 임플란트를 할 때, 특히 이 윗니 쪽 라인에다가 임플란트를 할 때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 경우 아랫니 혹은 윗니에다가 하잖아요. 근데 아랫니 같은 경우는 이 뼈가 두껍고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그런데 윗니 같은 경우는 얇고 발치를 했을 경우에 부족한 공간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 같이 수술을 합니다.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인공뼈를 삽입하는 거예요. 빈 공간에 뼈를 채우는 거죠. 인공뼈로. 그래서 그 뼈를 굳히고 나서 나사를 박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게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했다면 수술 특약에 해당하는 2종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특약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받을 수 없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그게 바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손해보험엔 해당되지 않고요. 바로 생명보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보험회사의 특약을 보면 바로 수술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수술 특약과 예전 보험의 수술 특약을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수술 특약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1종, 2종, 3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여기서 바로 2종에 해당하는 걸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보험이라서 3종으로 나뉘어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사진을 보시면 1종에서 5종이라고 해서 금액은 더 크지만 5가지로 분류를 해놨죠. 이게 바로 최근에 나온 수술 특약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2종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특약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보험에 대한 중요성, 웬만하면 건드는 거 아니다 라는 내용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받을 수 있냐? 바로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 1종, 2종, 3종 옛날 생명보험에 있는 수술 특약의 약관입니다. 바로 빨간색 네모칸으로 해놨죠. 3번 골 이식술이라고 적혀있고 맨 오른쪽에 숫자 2 해서 이게 바로 2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요즘 생명보험 수술 특약에도 이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부가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플란트 수술을 동반한 건 안 된다라고 요즘 거는 그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증권을 열어봤더니 1종에서 3종 수술 특약이 되어 있네? 근데 난 2종이 50만 원이네? 어떤 분은 2종이 100만 원이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치조골 이식술을 하신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2종에 해당하는 수술금을 청구하시면 가입된 금액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진짜 이 내용이 있네? 증권에 보니까 3종이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오래됐어. 그럼 이거 보험금 청구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오래전 보험이다 보니까 지나친 걸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보험회사는 보통 3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큰 확률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십니다. 고객센터에다 전화하셔서 저 옛날에 치조골 이식술 수술해서 임플란트 한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술특약 2종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청구하려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당연히 서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럼 그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청구하셨어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 당시에 이게 나오는지 몰랐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청구를 지금이라도 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도 보험을 유지하고 돈을 내고 계속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 유지 중에 있었던 치료 내용이다. 그러니까 청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청구를 받아들인 적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한 8년 전, 7년 전 거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수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 보험금 줄게. 대신에 서류 하나 작성해줘.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 유지 기간 중에 있었던 병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수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으나 이번에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사항을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요. 물론 양식은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그럼 그 서류를 잘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약관에는 3년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옛날 약관 같은 경우는 진짜 개미만하게 작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옛날 거는 3년이 아니라 2년인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고 적혀 있지만 아주 작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까지도 보상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 약관이 있어요. 물론 안 적혀 있는 약관이 더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볼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해보고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보험금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시도를 하면 50대 50입니다.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0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한번 잘 고객센터랑 얘기를 해서 아, 합당하구나. 이 사람 보험 유지 기간에 있었던 사고고 또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았구나. 그러니까 주긴 줘야겠고 대신에 이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보험회사에선 서류를 보내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잘 작성해서 팩스를 보내주면 보험금은 계좌로 입금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